이번 시간은 제1장, 행정법 통론에서 제1장에서 좀 가장 중요한 통치의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의 행위는 국가 최고 기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법치주의 내지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통치의 행위 개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는 3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치에서 정리할 것이 맨 먼저 개념입니다. 자, 항상 우리 법을 공부할 때 개념 정의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먼저 제가 이 통치행위를 갖다가 개념을 보기 전에 이걸 좀 먼저 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여기가 국가 작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입법이 이 위에 있고요. 행정과 사법이 바로 법 집행작용이죠. 그러면 보통이 이 행정,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보통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같은 말이죠. 자, 보통의 행정. 자, 입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법률을 의미하죠. 그럼 이 법률을 갖다가 집행하는 작용이 뭡니까? 이 법률을 갖다가 이와 같이, 자, 행정기관이 행정을 통해서, 사법기관이 사법을 통해서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이죠. 그러면 보통의 행정작용인데요. 이 보통의 행정작용이 이 법률에 위반되었다. 만약 이것이 이와 같이, 자,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이죠.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때 보통의 일반 행정작용으로서 위법한 행정작용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죠. 좀 더 뺄까요? 네. 바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자,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 보통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이 권역을 침해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 국민들은 이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와 같이 위법한 행정작용을 취소한다든지, 예, 또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무효임을 확인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의 행정작용은 바로 행정권 수반이 누굽니까? 이 행정권 수반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보통 행정작용이 만약에 위법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력을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국민들은 국가구제가 원칙이니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행정권이 위법한 행정작용을 취소해서 무효화시키고 또 무효임을 확인받아서 이렇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통 행정작용인데 이렇게 행정권 수반의 이런 보통의 행정작용은 법률에 따른 행정작용이죠. 그런데 행정권 수반의 이 행정작용은 보통 행정작용은 법률에 따라서 행해지고 이에 위반됐을 때는 이렇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일반 행정작용, 보통 행정작용과는 구별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자, 행정권 수반, 대통령은 행정권 수반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져요. 그래서, 자, 국가 최고 기관으로서, 국가 최고 기관입니다. 기관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해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자, 물론 헌법에 기반해서 헌법에 구속되는 국가 최고 기관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자,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
자,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사법심사. 자, 한마디로 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국가 최고기관으로서 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 경우는 이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라는 법원의 사법심사, 법원이 법에 관한 판단 선언을 갖다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치행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간단히 해놓고, 여러분들 항상 법학을 공부하실 때, 기본 목차 이렇게 따라가면서 중요사항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봐주셨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개념 보시면, 국가 최고기관. 기관이, 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행위를 자, 인정하기 위해서 통치행위 개념을 갖다가 자, 인정하는 것이죠. 자, 국가 최고기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행위. 이것은 바로 보통의 일반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이런 행위,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통치행위 개념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자, 대체 이렇게 이때 처음에 잘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 최고기관, 우리 이제 그 교재 편제는 뒤에 나왔는데, 자, 일단은 요거 먼저 보고 교재는 잠깐 뒤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가 최고기관인데 통치행위 주체. 자, 통치행위 주체인데요. 이때 대통령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이때요. 국회도 정치기관으로서 포함돼요. 자, 그런데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일반적 개념입니다. 자, 법원입니다. 이 법원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다수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통치행위 주체죠.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것은 통치행위 주체로서 대통령 포함하죠. 거의 대다수가 대통령이 이 행위입니다. 국회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있어요. 뒤에서 있는데, 자, 이것은 정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만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고, 비정치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통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 주의하실 것은, 자, 이때 판단 주체. 자, 이것이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 판단 주체는 누구냐? 우리 대법원의 태도죠. 우리 대법원은, 자, 그렇죠. 법원만이 된다고 봐요. 주의하셔야죠. 우리 대법원은, 자, 이때, 자, 판단 주체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대법원은 법원만이 된다. 이렇게 놓으시죠. 이것도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역은 우리가,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교재를 그래도 보시면서 하세요. 통치행위 의의를 좀 제가 설명드렸죠. 네. 연역을 보고요. 예. 연역은 바로 프랑스에서 바로 학설과 판례에서 성립됐습니다. 시험이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주의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통치행위가 이때 시작됐고요. 이때 학설 판례에서 성립 발전했다는 거.